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최다인 2,222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내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다시 한번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다음 달부터 모든 미국 국민에게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인 이른바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합니다. 미 보건당국은 2회차 접종을 끝낸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이 분명하다며 3회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을 존중하겠다던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시위대에 총격을 가하고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를 입지 않은 여성을 살해하는 등 점차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탈레반 고위 인사는 아프가니스탄은 민주주의가 아닌 이슬람 율법으로 통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황교익 씨가 이낙연 후보를 거칠게 비난하면서 그의 거친 입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돌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녹취록 공방 등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 갈등이 당 전체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륙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최고 15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복절 연휴가 지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2,000명대로 치솟았습니다. 젊은 층 위중증 환자도 급증해 걱정인데 충남 논산의 훈련소에서는 한 달 만에 또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995명으로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돼 신규 확진자는 2,000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검사 수 감소 영향으로 잠시 주춤했던 확진자 수가 다시 가파르게 느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1일 확진자 2,222명을 넘어서면 국내 코로나 사태 후 최다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도 큽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수도권 이동량은 직전주보다 4% 증가해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휴가철로 인한 이동 수요,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단 감염 사례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건설 현장에서 확진자 20명이 추가돼 서울시는 건설 노동자 9만 5천여 명에 대해 선제 검사를 권고했습니다.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에서는 한 달여 만에 또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입소한 훈련병 1명이 그제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같은 생활관 훈련병 12명이 더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확산고리를 끊기 위한 방역과 접촉자 파악에 집중하는 한편 일상으로 복귀하기 전 선제적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의 확산세만 보면 방역 수위를 완화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가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수도권에선 6주째 거리두기 4단계가, 비수도권에선 한 달째 3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22일 종료를 앞두고 다시 2,000명대 확진이 이어질 경우 거리두기 완화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어젯밤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도 지금의 거리두기를 연장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연휴 여파도 주요 변수입니다. 정부가 연휴 기간 이동자제를 촉구했지만 수도권 이동량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유행 통제가 쉽지 않은 가운데 한편으로는 또 예방접종은 차근차근 착실히 전개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다만 고강도 방역 조치가 장기간 이어졌던 만큼 일부 수칙이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어제 회의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내일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 못 버틴다. 처우 개선을 해달라.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의료 현장의 노동자들이 공공의료 강화와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인력 수급이 쉽지 않아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호복을 입은 의료 현장 간호사 10여 명이 구호를 외칩니다. 의료 인력 확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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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환자가 급증하면서 신규 간호사가 10명 가운데 4명꼴로 그만두고 있어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후배들이 한두 명씩 떠나가고 있는데 오라고 잡을 말이 없어요. 상황에서 그 친구들을 어떤 말로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의료기관의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확진자의 80%를 감당하는 현실도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매년 공공의료를 확충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무엇 하나 실현된 게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 버팁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부터 벌여온 교섭이 타결되지 않았다며 의료기관 136곳을 대상으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조정기간 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는 26일까지 찬반 투표를 거쳐 다음 달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인력 기준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파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그 노조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조정 신청에 참여한 조합원만 5만 6천 명에 달해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미국이 오는 9월부터 코로나19 백신 면역력 연장과 강화를 위해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합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광범위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는 면역력을 보강하기 위해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접종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부스터샷 접종 계획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2회차 접종을 끝낸 지 8달 뒤 모든 사람이 3차 접종을 받으라는 것으로 초기에 백신을 맞았던 의료진과 요양시설 거주자 등부터 부스터샷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와는 다를 거라던 탈레반이 시위대에 총격을 가하고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를 입지 않은 여성을 살해하는 등 점차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탈레반 고위 인사는 아프가니스탄은 민주주의가 아닌 이슬람 율법으로 통치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동부 도시 잘랄라바드. 시민들이 국기를 들고 탈레반 반대 시위를 벌입니다. 총성과 함께 탈레반 대원들이 시위대를 해산시킵니다. 로이터 통신은 탈레반의 발포로 최소 3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폭스뉴스는 한 아프간 여성이 얼굴까지 모두 가리는 부르카를 입지 않고 외출했다가 총에 맞아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탈레반 대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거리의 시민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탈레반 지도부가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공포 정치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탈레반 고위 인사는 아프간의 민주주의는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That is an Islamic government. Sharia law would be, of course, there would be no democratic system at all because it doesn't have any base in our country. 또 여성의 역할과 교육 참여, 복장 등은 율법학자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레반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아프간을 통치하면서 이슬람법을 앞세워 여성의 교육과 취업을 제한하고 외출할 때는 부르카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한편 카타르에 있던 탈레반의 2인자이자 실질적 지도자인 바라다르가 아프간에 돌아오면서 새 통치체제 발표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탈레반을 피해 국외로 떠난 아슈라프 가니 전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나흘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은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떠났을 뿐이라며 거액의 현금을 챙겼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가니 전 아프간 대통령이 도피 나흘 만에 나타나 UAE에 체류 중임을 밝혔습니다. 거액의 현금을 챙겼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떠났을 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반면 아프간에 남겨진 국민들의 탈출로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공항을 에워싸고 외국인만 통과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Taliban say we don't know, just go. We don't want to try to let you in.
탈레반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서방국 공관에서 근무한 아프간인 직원들을 인질로 삼을 거란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간에 남기로 한 암룰라 살레 부통령과 장군의 아들 아흐마드 마수드는 항전을 시작했습니다. کابل تنها یک نقطه مرکز مقاومت در پنشیر تحت ریاست معاون رئیس جمهور افغانستان که زعامت کشور فعلا به دوش دارند. 잔존 정부군과 반탈레반 군벌은 천혜의 요새로 알려진 북부 판지실에 집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패전철이 투수였던 4년 전과 달리 승리 투수가 되겠다며 출마한 후보가 있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야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은 2위에 머물고 있지만 어제 MBN 종합뉴스에 출연해 지지율 역전을 자신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대선에 이어 두 번째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야권 선두를 달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내 토론을 거부한다고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느 장소라도 불러서 토론하자면 나가야 되는 것이 그건 대선 후보의 자세입니다. 가장 결점이 많은 경선 후보는 누구냐는 질문에는 가족 문제를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윤 전 총장을 겨냥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 리스크가 이해창 총재 시절보다 더 심하다. 그 두 가지만 하더라도 본선에 가면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서 최종 경선에 나갈 4명이 결정될 즈음에는 지지율 역전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방송사 여론조사에서 계속 좁혀지다가 오늘은 완전히 한 자리 숫자로 좁혀져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골든크로스가 될 수도 있겠다. 당내 대권 주자들과의 연이은 마찰로 리더십 논란을 겪는 이준석 대표에게는 힘을 실어줬습니다. 당원과 국민의 선택입니다. 예. 그 선택받은 사람이 다소 어리고 정치 경험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흔들면 안 되죠. 로스쿨, 의전원 등의 제도가 부의 대물림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 홍 의원은 공정을 부르짖기 전에 제도의 공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시부활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언론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할 예정입니다. 어제 해당 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단독 통과시킨 민주당은 오늘 오전 11시에 열리는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 표결 처리까지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이 아닌 언론재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다음 주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표결을 강행해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유해가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순국한 지 78년 만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홍 장군의 귀환은 우리 국민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지금 홍범도 장군 유해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카자흐스탄에서 봉안된 홍범도 장군 유해가 대전 현충원 독립유공자 제3묘역으로 운구됩니다. 독립군들이 조국의 광복을 염원하며 부르던 독립군가가 안장식에 울려 퍼집니다. 사회는 유해 봉안 과정에서 국민대표로 특사임무를 수행한 조진웅 배우가 맡았고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정당 대표,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장군의 귀환은 어려운 시기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추모사 도중 문 대통령은 감정이 복받친 듯 울먹이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장군을 비롯한 고려인동포들의 고난의 삶 속에는 근현대사에서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온갖 역경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도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추모
추모 공연 이후 진행된 하관 때 문 대통령 부부는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전달받은 현지 장군 묘역의 흙을 한국의 흙과 함께 뿌렸습니다. 청와대는 양국은 카자흐스탄에 남아있는 홍 장군의 묘역 역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어제 공식 석상에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로 찾아가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1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부하고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기자간담회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 위원장은 경찰의 구속수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구속수사하겠다고 하는 상황, 많이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또 오는 10월 20일 민주노총 전 조합원 110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파업 투쟁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가장 규모 있는 노동자 대투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 위원장의 소재를 특정한 경찰은 기자간담회장인 민주노총 사무실로 찾아갔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없어 건물 진입엔 실패했습니다. 양경수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에 협조를 구하러 온 경찰이 민주노총 변호인단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구속영장 집행에 반드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찰은 법적 절차에 따라 다시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지만 민주노총은 구인 절차 등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지난 13일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직접 출석합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첫 재판도 오늘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 부회장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져 해당 재판은 다음 달 7일 열리게 됩니다.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급 지급을 거부하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채권에 대한 압류와 추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기업에게서 받을 물품 대금 채권인데 피해자들에게 배상이 가도록 추심 명령까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당시에도 실제 배상까지는 난관이 많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강제집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은 일본, 한국이 아닌 또 다른 제3국으로 가면은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어서 여의치 쉽지는 않은 길입니다만은 그런 방법도 모색을. 이후 피해자들은 법원으로부터 미쓰비시 중공업이 소유한 특허권과 상표권의 압류 명령을 받아내기도 했지만 매각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우리 기업에서 받기로 한 물품 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의 국내 채권을 찾아내 이달 초 법원에 이를 압류해달라는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압류된 채권 액수는 약 8억 5천만 원으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피해자 4명의 손해배상금 3억 4천만 원과 부대 비용 등을 합친 겁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미쓰비시의 배상금 지급을 거듭 촉구하며 계속 이를 거부할 경우 채권을 추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 뉴스 송규준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새벽까지 밤샘 술판을 벌이던 업주와 손님 등 3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건물 옥상에 몰래 숨어있던 몇몇 손님들도 금세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입구입니다. 누군가 바깥을 살피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무전기가 있고 3층 방안 탁자 위에는 먹다 남은 술병이 가득합니다. 어제 아침 7시 50분쯤 경찰이 이곳 건물 3층의 무허가 유흥주점을 급습했습니다. 전에도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새벽에 119가 떨어져서 단속하게 된 거예요.
밤새 술을 마시던 손님과 종업원, 업주 등 34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평범한 벽처럼 보이는 곳에 문이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검거된 비밀 공간이 나옵니다. 일부 손님들은 건물 옥상에 숨어 있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 겨우 내려왔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관할구청에 통보하고 업주 황모 씨와 종업원 17명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서울시도 그제 서울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시행해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2곳의 업주와 손님 133명을 적발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124억 원. 한 포털 사이트에 웹툰을 연재하는 창작자가 지난 1년간 벌어들인 돈입니다. 스타 웹툰 작가를 꿈꾸며 관련 특성화고나 대학은 물론이고 사설 학원도 지망생이 몰리고 있는데요. 열정만큼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오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가 제작, 방영한 드라마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원작은 한국인 창작자의 웹툰입니다. 웹툰 창작자들은 원고료 이외에도 웹툰이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지면 지적재산권의 대가를 받습니다. 지난 1년간 한 포털에 등록된 웹툰 작가 700명은 평균 2억 8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연봉킹은 무려 124억 원입니다. 웬만한 대기업 오너의 연봉과 맞먹습니다. 이처럼 커져가는 시장 규모에 도전장을 던지는 웹툰 작가 지망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포털들은 공모전을 열거나 웹툰을 자유롭게 업로드하는 코너를 마련해 놨습니다. 정식 루트를 통해서 데뷔하는 작가도 있지만 그림을 그리지 못하도 콘티 작가 공모전을 하는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공모전에 입상해도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독자분들이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되게 기쁘고 너무 많죠. 웹툰 산업이 이게 커졌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작가들의 돈 수입이라던가 그런 거 되게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느끼거든요. 웹툰 학원생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작가 데뷔를 할 수 있는지를 제일 많이 물어보죠. 전문가들은 창작자들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풍토부터 확립돼야 웹툰 산업 발전이 가능하다고 조언합니다. 작가라든지 작품에 따라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표준 계약서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 작가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움직임도 활발하고요. 지난해 국내 웹툰 산업 매출은 1조 원 이상. 웹툰 돌풍이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화산 폭발로 사라진 도시 폼페이는 미와 사랑의 여신인 비너스에게 바쳐진 도시였는데요. 이 비너스의 신전을 관리했다면 얼마나 중요한 직책이었을지 짐작이 가시죠. 그 신전 관리인의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이탈리아 폼페이에서 2000년 된 석관이 발견됐습니다. 가로 1.6m, 세로 2.4m 크기의 석관 내부엔 사람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유골이 있었는데요. 서기 79년 폼페이가 화산 폭발로 사라지기 전에 숨진 걸로 추정됩니다. 두개골은 흰 머리카락으로 덮여 있고 왼쪽 귀 일부도 원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시신을 감싼 옷의 조각까지 발견됐습니다. 발굴팀은 지금까지 폼페이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잘 보존된 유골이라고 평했다고요. 비문 내용을 보아 무덤의 주인공이 비너스 신전을 관리했던 남성이라며 이름과 직업까지 밝혀냈다네요. 가족 같은 반려동물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건 모든 반려인들의 마음일 텐데요. 이런 반려인과 동물들을 위해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볼리비아 엘 알토에서 성 로코의 날을 맞아 견공들을 위한 야외 미사가 진행됐습니다. 프랑스의 로코 성인이 개가 물어다 준 음식을 먹고 생명을 구한 데서 유래한 세례 의식이라고 하는데요. 미사를 집전한 천주교 사제가 주인의 품에 안긴 개들에게 성수를 뿌리며 축복해 줬습니다. 그런데 개들 사이에서 고양이도 눈에 띄네요. 원래 반려견을 위한 행사였지만 이젠 반려동물 전체로 확대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가을의 문턱이라 해서 높고 푸른 하늘에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으로 강한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고요.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특히 동풍이 강해지는 오늘 낮 시간까지는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경북 북부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50에서 100mm, 특히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강원 영동 중남부 지역은 15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 외 동해안과 남해안을 따라서는 1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낮 시간에는 국지적으로 소나기 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수도권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 이남 지방과 제주에 천둥과 우박을 동반한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에도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수 있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입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 우산 잊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2도, 광주 21도, 부산은 22.6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서산이 31도, 부산은 29도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덥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25도 안팎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주말에는 북동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새벽에 제주와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돼서 낮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서쪽 지역의 한낮 기온도 28도 안팎으로 한풀 꺾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